이전에 수호가 새로 얻은 그림자 창조로 던전 브레이크를 막으려 할 때 장면은 어두운 실루엣으로 전환된다. 그건 차이였고 그녀 곁에는 연기처럼 하늘을 휘감으며 구름을 가리는 거대한 용 형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던전 브레이크로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다. 공기는 연기로 가득하고 파괴는 모든 거리에 퍼져 있다. 갑자기 몬스터 하나가 돌진하지만 수호는 정면에서 맞서 강력한 발차기로 복부를 가격해 즉시 쓰러뜨린다. 또 다른 개체가 연기 속에서 튀어나오고 수호는 반응하기 전 움직여 발뒤꿈치로 얼굴을 걷어찬다. 세 번째 몬스터가 측면을 노리지만 수호의 일격이 정확히 꽂히며 부츠가 턱을 부순다. 피가 입에서 쏟아지고 괴물은 부서진 도로 위로 힘없이 쓰러진다. 침묵이 흐른다. 수호는 잠시 서서 이 모든 게 너무 쉬웠다는 사실에 놀란다. 모든 적이 한 방에 쓰러졌다. 그 깨달음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한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뒤로 생각하기 전 시야 끝에서 움직임이 보인다. 거리 아래에서 헌터 부대가 놀라운 호흡으로 침입 몬스터들을 밀어내고 있다. 영이 낀 공기를 가르는 검과 옆에서 터지는 마법은 마치 짜인 동작 같다. 그들은 전보다 가볍고 빠르며 자신감이 넘친다. 수호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들이 입은 검은 장비 그림자 제작 장비가 능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수호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다. 베테랑처럼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수호는 오른손을 들어 조용히 명령을 발동한다. 그림자가 소리 없는 파도처럼 퍼져나간다. 스킬이 활성화되며 의식이 안으로 향한다. 클래스 승급 이후 그는 그림자 병사 안에 저장된 잔해로 장비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 조각을 의식으로 끌어와 분해사고 재형성의 재료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원하는 방어나 무기로 다시 벼릴 수 있다. 그는 전에 쓰러뜨린 거대 몬스터의 시체로 다가간다. 과정이 시작되며 어둠이 몸을 기어간다. 수호는 형태 변화를 보며 평가한다. 결과는 상상을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합과 벨트는 정확히 그렸기에 잘 나왔다. 하지만 건틀릿은 무리였다. 시스템은 속일 수 없다는 증거다. 고등급을 원한다면 재료를 존중해야 한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창이 뜬다. 이제 그림자 제작 장비를 보관할 수 있다. 장비로 한정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영웅 등급 아이템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화이트 섀도라는 클래스명은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평범한 그림자 힘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한다. 그때 지면이 흔들리며 생각이 끊긴다. 새로운 몬스터 무리가 분노에 찬 눈으로 돌진해 온다. 수호는 차분히 자세를 잡지만 갑작스러운 둔중한 충격이 뒤에서 울린다. 누군가 도착한다. 한 인물이 궤적처럼 날아와 거대한 괴물 위에 착지해 부츠로 짓눌러 부순다. 충격파가 퍼지며 전장의 잔해가 흔들린다. 수호가 돌아본다. 분화구에서 남자가 여유롭고 당당하게 일어선다. 박도잔이다. 몬스터 몇이 무리에서 튀어나와 그를 둘러싼다. 도잔의 손에 에너지가 모인다. 망설임 없이 능력을 발동하고 힘이 팔을 타고 흐르며 한 번의 휘두름으로 괴물들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근처 헌터들은 충격에 말을 잃는다. 수호조차 조용히 도잔의 힘의 규모를 바라본다. 전장은 시체로 가득하고 금속 같은 피냄새가 남아있다. 수호와 도잔의 시선이 마주치지만 저기는 없고 읽기 힘든 평정만 있다. 그러나 도잔의 여유는 수호를 불안하게 만든다. 시점은 우 회장의 사무실로 전환된다. 화면에는 던전 브레이크의 실시간 영상이 흐르며 혼란 속에 수호와 박도잔을 비춘다. TV 앞에 선 유진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수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을 흘린다. 옆에서 우진철은 조용히 안도하며 자리를 지킨다. 전화가 울리고 깅시엘이 받자
조장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먼저 들린다. 화면에 가면 전사는 바로 선우수호라고 설명한다. 김계리 답하기 전 임태우가 옥상을 달리며 통화에 합류한다. 그는 수호를 본 적이 있으며 이미 현장으로 향하고 있고 체포할 의도라고 확인한다. 진고는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며 신중함을 요구한다. 태우는 물러서지 않고 가면을 수상히 여기며 수호가 위험한 스타파우더 유통과 이민성의 죽음에까지 연루됐다고 확신한다. 조장인은 차분히 끼어들어 수호를 악인이라 보진 않지만 헌터 협회로 데려오는 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수호가 유진호의 조카라는 점을 밝히며 협회 수뇌부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그는 조의 정의감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판단이 이후를 이끌길 바란다고 말한다. 킹쇼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자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전장으로 돌아와 박도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통화를 끝낸다. 길드마스터가 확인했다. 선우수호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 수호는 도장을 유심히 살핀다. 새로 승급한 S랭크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가 짓는 미소는 불안하다. 통화가 끝나자 도자는 같은 읽기 힘든 표정으로 돌아서 명령을 전한다. 리퍼 길드는 수호를 헌터 협회로 호송하길 원한다. 수호는 즉시 의미를 알아챈다. 모집이 아니다. 조사다. 도자는 냉정히 설명한다. 수호는 이제 북일드장 레만송의 사망과 연계된 공식 용의자이며 스타파우더 확산과도 관련됐을 수 있다. 혐의는 무겁게 내려앉는다. 수호는 자신에게 수배라는 말이 붙을 줄 몰랐다. 근처 헌터들이 즉각 반발하며 실수라고 주장한다. 수호는 방금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수호는 손을 들어 부드럽게 제지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협조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협회에 갈 생각이었다. 도자는 결정을 받아들인다. 떠나기 전 수호는 빌려준 그림자 장비를 회수한다. 장비는 어둠으로 녹아들어 새로 각성한 그림자 인벤토리에 정리돼 돌아온다. 도자는 침묵 속에 지켜본다. 볼수록 분명해진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존재감이 더 날카롭고 정제돼 거의 진화한 느낌이다. 둘은 폐허가 된 거리를 함께 걷고 전장의 폭풍은 뒤로 잦아든다. 긴장은 조용하지만 무겁다. 박은 겉으론 차분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수호 곁에 있는 건 이해와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때 동시에 울리는 휴대폰 알림이 걸음을 끊는다. 비상경보가 모든 화면에 뜬다. 젠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탈옥 발생, 불법 약물로 강화된 각성 수감자 수백 명이 풀려났다. 스타더스트라는 단어에 수호가 굳는다. 스타 파우더와 얽힌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도자는 즉시 변화를 알아챈다. 수호는 가려한다. 결정은 단순하고 흔들림 없다. 탈옥자들이 스타 파우더를 쓴다면 일반 헌터로는 막을 수 없다. 그는 그 물질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 직접 봤다. 도자는 논리적으로 말한다. 증오는 이미 동원 중이다. 지금 이탈하면 수호를 둘러싼 의심만 깊어진다. 말하면서도 수호가 물러서지 않을 걸 안다. 잠시 침묵. 도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받아들인다. 막으려 했다고 보고하겠다고. 수호는 이후 협회에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뒤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옥상을 넘으며 사태 현장으로 사라진다. 도자는 자리에 남아 희미한 실루엣이 멀어지는 걸 바라본다. 미묘한 미소가 번진다. 선우수호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기엔 완벽한 기회다. 이야기는 GS-온 교정시설로 전환된다. 수감자들이 마당 곳곳에서 난투를 벌인다. 서로 싸우고 쓰러져 있고 혼란 속에 탈출하려는 자도 있다. 외곽 장벽의 큰 부분이 붕괴됐다. 부서진 운동장에 연기가 떠돌고 충돌과 고함과 파괴음이 가득하다. 잔해의 가장 높은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차분하고 냉소적이며 지배적이다. 그는 한때 그들을 가뒀던 체계를 조롱하며 필요하면 통제하거나 죽이기 위해
목에 모노스톤을 심었다고 상기시킨다. 각성 수감자 군중은 억눌린 원한을 품고 듣는다.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대재앙 이후 그들은 주어진 힘을 썼을 뿐인데 헌터 협회는 가둬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이제 그는 선언한다. 지금이 방역할 때다. 함성이 마당을 뒤덮는다. 하급 전투원부터 한때의 엘리트 각성자까지 수년간 쌓인 분노가 터진다. 그는 주먹을 들어 최종 신호를 준다. 이 감옥은 단순한 탈옥이 아니다. 던전급 폭동으로 변한다. 배후가 드러난다. 한동석. 한편 도시 전역에 긴급 방송이 울린다. 시민 대피 명령으로 거리는 사이렌만 남고 텅 빈다. 그러나 한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는 훨씬 음산한 일이 벌어진다. 현관문이 안쪽에서 녹아내리듯 무너지기 시작한다. 빛나는 손이 뚫고 나와 잠금을 풀고 탈옥수 셋이 방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이미 주인인 것처럼 움직인다. 첫 번째 수감자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아파트를 세심히 살핀다. 다른 둘은 즉시 옷을 찾기 시작해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 옷이나 걸친다. 한 명은 망설이며 협회에 맞서는 건 랭커, 심지어 S랭크와 맞서는 일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리더는 맥동하는 파편 하나를 꺼내 그 의심을 잠재운다. 스타 파편이다. 그는 이게 동석의 그룹에서 직접 제공됐다고 말한다. 이런 힘에 평범한 각성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협회가 두려워한다는 증거라고 한다. 희망과 탐욕이 두려움을 넘어서며 망설임은 사라진다. 곧 분위기는 무모한 축제로 바뀐다. 그들은 웃고 숨겨진 고급 위스키 한 병을 찾아낸다. 그러나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낮은 캐비닛에 숨어 떨고 있는 소년이다. 공포에 얼어붙은 채 그는 휴대폰을 쥐고 도움을 청하려 한다. 끝내기 직전 그림자가 들이운다. 리더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발견하며 차갑게 웃는다. 다른 곳에서 도시는 불길에 휩싸인다. 폭발이 울리고 거리에서는 헌터와 도주자가 충돌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 고층 빌딩 위에 황동석이 서 있다. 뒤틀린 교향곡의 지휘자처럼 파괴를 감상하며 신호 하나로 모든 걸 혼돈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도취된다. 한 남자가 옥상에 합류한다. 공태, 차분하고 직설적이며 동석의 연극엔 관심 없다. 그는 폭동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하며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동석은 아래에 자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데 짜증을 내며 쏘아붙이지만 태욱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충성으로 온 게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동석을 회수하러 왔다. 죽이는 건 쉽지만 탈옥 전 받은 경고가 머리에 남아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산채로 데려와라. 순간이 늘어진다. 자존심 분노 의무가 충돌한다. 결국 태익은 분노를 삼킨다. 당장은 안내역을 맡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는다. 또 다른 옥상은 임시 착륙지로 바뀌어 있었다. 헬기가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내려앉고 측면 문이 열린다. 우진철이 먼저 내려 가슴에 고정된 장비를 정돈한다. 잠시 뒤 조종인이 뒤따르며 아래의 혼란에도 표정은 차분하다. 두 사람이 함께 싸운 건 오랜만이다. 대재앙의 기억이 그들 사이에 남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상기시킨다. 진철의 어조는 팽팽하다. 민간인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양은 수감자들이 차고 있던 구속장치에 대해 묻지만 답은 암담하다. 제어장치는 파괴됐고 R랭크 헌터가 지킨다던 교도소 행정동은 전멸했다. 이를 기획한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응에 나선 헌터들까지 공격받아 여러 명이 중태다. 그 무게가 가라앉는다. 행정센터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면 배후에서 강자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고, 특히 스타 파편이 개입된 지금은 더 그렇다. 연기 속을 가르는 낮은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합류한다. 임주가 말없이 도착해 모두가 의심하던 걸 확인한다. 이건 무작위 폭력이 아니다. 조직적이다. 누군가 그림자에서 모든 걸 지휘하고 있다.
우진초는 그를 인정하며 유능한 헌터가 하나 더 있어 안도한다. 모든 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태우의 표정은 더 어두워진다. 또 다른 보고를 전한다. 선우수호가 협회의 소환을 거부하고 곧장 잰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그 이름만으로 진철은 굳어버린다. 임태우는 모인 헌터들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재산은 탈옥수들에게 쓰러졌고 많은 이들이 스타 파편으로 강화돼 있었다. 이미 스타 파우더 연루로 조사 중인 수호가 자발적으로 그 환경에 들어간다면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게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수호가 그 검은 가면을 쓰고 처음 나타난 이후로 의문이 따라다녔다. 이제 태우는 패턴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만슨의 죽음은 비극적 사고가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후의 모든 행위는 수호의 흔적을 지우고 스타파우더 유통과의 연결 증거를 묻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태우의 관점에서 수호는 자신의 진짜 랭크와 힘을 숨겼다. 헌터를 위협으로 바꾸는 종류의 기만이다. 그는 수호를 고위험 이탈자 공식 지정한다. 쓰러뜨려야 할 악인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지원했다고 말한다. 그때 우진초가 마침내 입을 연다. 수호가 재산에 가서 해를 끼치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 우리가 알기론 더 큰 재앙을 막으려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자리 잡기 전 조종우는 수호가 각성 랭크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자발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런 위기에서 신뢰는 가볍게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진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돌아보며 종훈마저 수호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논쟁에서 떨어져 박도진은 조용히 지켜본다. 팔은 접힌 채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생각은 빠르게 돌아간다. 지금 S랭크 헌터들과 맞서는 건 무모하다. 그래도 수호는 협회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걸 알았을 것이다. 그는 세상을 조먹는 더 깊은 문제를 떠올린다. 스타파우더 확산은 불법 선언으로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형태인 스타파편으로 진화했다. 위험을 알아도 헌터들은 그 힘을 좇는다. 도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다. 전장은 변하고 있고 머지않아 선우 수호가 나타날 것이다. 시점은 빽빽한 숲을 전력 질주하는 선우 수호로 전환된다.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흩날리며 그는 몸을 밀어붙인다. 폐가 타들어가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짐승 빙의로 힘이 강화돼도 지형은 예상보다 빽빽했다. 걸음마다 더 많은 힘이 든다. 그는 옆을 흘끗 보며 그레이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마음속으로 재촉한다. 마지막 수목선을 뚫고 수호는 공터로 몸을 던진다. 연기와 혼돈에 잠긴 도시가 앞에 펼쳐진다. 먼 곳에서 폭발음이 울리고 지붕 위로 열기가 일렁인다. 문명이라기보다 하룻밤 새 찢겨진 전장 같다. 외곽에 착지한 그는 잠깐 멈춰 귀를 기울인다. 강화된 감각으로 소리가 선명해진다. 목소리, 발소리, 공포, 그리고 죽음 직전의 절규. 빌린 짐승 본능이 무엇을 하는지 깨닫는다. 반사신경만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다. 주변 모두의 두려움을 억지로 듣게 만든다. 절박함이 그대로 파고든다. 망설일 시간은 없다. 그는 다시 질주하며 난간과 지붕을 넘고 한 걸음마다 더 빨라진다. 멈추면 더 많은 이가 죽는다. 그걸 허용할 수 없다. 지붕에서 좁은 골목으로 떨어지자 짐승 빙의의 잔효과가 사라진다. 착지는 안정적이지만 호흡은 거칠어지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앞에 두려워하던 광경이 보인다. 탈옥수들이 공포에 질린 민간인을 둘러싸고 있다. 보도블록에 피가 번져 있다. 표정은 잔혹함을 넘어 굶주려 있다. 한 수감자가 마침내 수호를 알아보고 상황이 우습다는 듯 웃는다. 다른 이들도 가세해 그를 조롱하며 그저 분수를 모르는 헌터라 여긴다. 수호는 그레이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수고를 인정한다. 그리고 일어나 표정이 굳어진다. 조롱은 이어지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수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움직임 속에 재등장한다. 가장 가까운 수감자에게 일격이 꽂힌다. 침묵이 흐른다. 남은 수감자들은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수호는 쓰러진 남자 위에 서서 차분하고 무자비하다. 탈옥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도망쳐 사라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자를 사냥하는 길을 택했다. 만화가 치솟아 공기가 걸쭉해진다. 발밑에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모여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숨막히는 기운이 퍼지며 수감자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선다. 그는 상황을 잔혹할 만큼 명확히 한다. 긴 말도 협상도 없다. 앞의 사람들은 이미 선택했다. 이제 그의 차례다. 저항하면 짓눌린다. 현명하게 항복하면 나중에 깨어난다. 어느 쪽이든 싸움은 여기서 끝난다. 예고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어린 선우 수호가 조용한 낚시터에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 물보다 남자의 팔에 시선을 둔다. 창백한 선과 거친 흉터가 늙은 피부를 가로지른다. 호기심의 소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다. 할아버지는 먼저 낚싯줄을 감아 은빛 물고기가 수면을 가르도록 한 뒤 답한다. 그에게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다. 기억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대신 나섰던 순간들. 불타는 집, 폭력적인 충돌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끝났을 생명들.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몸이 늘 두려움보다 빨리 반응했을 뿐이다. 평온한 장면이 사라진다. 현재로 돌아와 수호는 의식을 잃은 범죄자 위에 서 있고 다른 이들은 파이프와 칼을 움켜쥔 채 천천히 퍼진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들을 누른다. 그는 최후 통첩을 던진다. 항복해 기절하거나 전진해 죽음을 맞거나. 일부는 망설이고 일부는 그가 고랭크 헌터일 거라 합리화한 뒤 공포를 지운다. 그때 한 수감자가 부패한 빛으로 반짝이는 파편을 꺼내며 우위를 드러낸다. 나머지도 망설임 없이 따라 삼킨다. 힘이 몸을 채우고 혈관이 빛나며 근육이 부풀고 자신감은 곧 오만으로 변한다. 그들은 엘리트 헌터조차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다. 수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목소리가 돌아온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레만의 비웃는 잔향이 되살아나 그를 조롱한다. 망설임은 더 많은 죽음일 뿐이라며 겁쟁이라 비난한다. 진정 힘이 있다면 예전처럼 무자비하게 써야 한다고 속삭인다. 차가운 평정이 수호를 덮는다. 그의 발뒤꿈치가 내려와 아래의 남자 두개골을 짓밟는다. 분노가 남은 수감자들에게 퍼지고 그들은 돌진한다. 첫째가 낮게 파고든다. 수호는 손목을 붙잡아 정확히 꺾고 떨어진 칼날로 빠르고 무자비한 배기를 퍼붓는다. 남자는 보지도 못한다. 또 하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물러서려다 스타 파편을 써도 상대보다 느리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수호의 주먹이 답한다. 뼈가 부서지고 그는 벽에 처박혀 먼지를 털어낸다. 둘이 함께 포식자처럼 뛰어든다. 그러나 도달하기 전 수호 주변의 그림자가 뒤틀린다. 검은 가시가 치솟아 공중에서 꿰뚫고 즉시 떨어진다. 골목은 소리 없이 번지는 불금으로 물든다. 마지막 몸이 멋자 피 냄새가 남고 민웅의 환영이 다시 수호의 의식에 나타난다. 처음엔 가볍게 말하다가 곧 가혹한 판단을 내린다. 제압할 수 있었는데 치명을 택했다는 것. 인간을 짐승처럼 죽인다면 싸우는 괴물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 유령의 웃음이 사라진다. 수호의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 곁의 어둠에서 부우가 걱정스레 나온다. 정말 괜찮은지 묻는다. 수호의 답은 더 차갑고 명료하다. 민간인을 구하러 왔다. 맞다. 그러나 본 광경은 분노만 키웠다. 이트리움의 사도가 들이운 상황에서 인류는 하나가 됐어야 했다. 대신 내분과 약물이 모든 걸 찍고 있다. 이 혼돈을 두면 아버지까지 끌어내릴 뿐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선택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헌터 군주의 후손, 개과천선한 범죄자까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자는
모두 그의 지휘 아래 모은다. 아이템 짐승 동맹 무엇이든 그의 눈이 짙은 보라의 결의로 빛난다. 부는 의도를 알아보고 정말 세상을 무릎 꿇릴 생각이냐고 조용히 묻는다. 수호의 대답은 단순하다. 동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도시는 정리하고 힘을 모은다. 숫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는 손을 들어 물결에 바람이 스치듯 그림자를 흔든다. 무겁고 지배적인 힘이 치솟고 말없는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맺힌다. 그는 쓰러진 자들에게 일어서라 명한다. 도시는 혼돈 속에 타오른다. 폐허의 길 아래로 매끈한 고급 세단이 연기를 가르며 고요히 달린다. 엔진 소리는 주변의 파괴와 대비돼 차분하다. 그 평온은 순식간에 깨진다. 포효하는 화염 구가 공기를 찢으며 다가와 공간을 비틀고 차 측면에 직격한다. 폭발이 격렬하게 터지며 유리와 금속이 거리로 튀고 차량은 열기에 뒤틀린다. 근처 옥상 위에서 앞서 아파트를 턴 같은 범죄자들이 먹잇감을 살피듯 내려다본다. 한 명이 불타는 잔해를 보며 전쟁터 같은 도시에 차를 몰고 온 어리석음을 잔인하게 농담한다. 그러나 아래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타닥거리는 불길 속에서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잔해 안에서 울린다. 두려움은 없고 미호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분한 걱정뿐이다. 큰 손이 손상된 운전석 문을 붙잡아 아무 무게도 없다는 듯 뜯어낸다. 망가진 패널을 건조하게 살피며 이런 공격자들에겐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회전해 문짝을 옥상으로 던진다. 밤을 가르며 날아가 건물 가장자리에 귀청 찢는 소리로 부딪힌 뒤 높이 튀어오른다. 범죄자들이 움찔한다. 불타는 차량에서 두 인물이 불꽃과 연기를 밀치며 나온다. 불이 성가신 존재일 뿐인 듯 둘은 나란히 느긋하게 걷고 남자는 조용한 짜증으로 넥타이를 고치며 가족 나들이를 망쳤다고 중얼댄다. 옆에 여자는 표정이 굳는다. 공포 대신 짜증이 자리한다. 그녀는 백미호 백호 길드 부길드장이다. 곁에 남자는 침착하고 권위적인 백윤호 길드장이다. 그는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끝내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잠시 뒤 옥상의 매복자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의식을 잃고 침묵한다. 뒤처리 속에서 윤호는 태연하게 미획에 탈옥한 수감자 수를 묻는다. 미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차분히 답한다. 약 500명. 윤호는 가볍게 한숨 쉬며 목을 문지르고 가족 모임에 늦었다고 혼날 것 같다고 반농담한다. 미호의 표정이 굳는다. 헌터 협회장은 이미 오고 있고 S랭크 헌터 셋이 10분 내 도착 예정이다. 불법 스타 파우더 유통 혐의를 받는 선우 수호가 인근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다. 그 이름에 윤호가 멈칫한다. 익숙하고 불길하다. 이내 시선이 단단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간인이 우선이다. 구조는 즉시 시작한다. 미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윤호가 소방관이던 시절 불타는 건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던 날들을 떠올린다. 답하려던 순간 그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튄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였다. 인근 건물 그림자에 숨어있는 형체들. 차가운 불안이 스민다. 그는 던전 브레이크 보고가 있었는지 묻는다. 미호는 즉답한다. 없다. 혼란은 더 깊어진다. 그가 본 존재는 인간과 닮지 않았고 이 세계의 것도 아니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이미 공포가 뿌리 내렸다. 한 여자가 얼어붙은 차 앞에서 부상한 헌터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얕지만 그는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 한다. 남은 힘으로 도망치라 재촉한 뒤 탈옥수 둘이 다가오자 쓰러진다. 그의 몸 아래로 피가 어두운 웅덩이처럼 번져 도로를 적신다. 범죄자들은 잔인한 희열로 그를 내려다본다. 한 명은 남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오래 버텼다며 조롱하고 다른 한 명은 검을 장난치듯 굴리며 혼돈 속에 로맨스를 농담한다. 여자는 쓰러진 헌터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조심히 눈을 감겨준다.
그의 이름을 속삭인다. 흉내, 슬픔이 목을 조인다. 그러나 울음을 멈추라며 한 탈옥수가 고함치고 피에 굶주린 붉은 눈으로 달려든다.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는다. 천둥처럼 울리는 한 단어가 공기를 굴린다. 그림자를 굽히는 명령. 쓰러진 헌터의 어둠이 땅에서 꿈틀대며 솟아올라 칠흑의 갑옷을 입은 거대한 병사로 재형성된다. 그는 여자와 칼날 사이에 서서 원초적인 힘으로 일격을 막아선다. 공격이 실패하자 탈옥수는 충격에 휩싸인다. 조롱하던 시체가 다시 서 있다. 먼 옥상에서 선우수호는 차분한 확신으로 지켜본다. 그림자의 반응이 증명했다. 죽어서도 그는 그녀를 지키려 했다. 수호는 그가 그렇게 할 힘을 준다. 수호가 유물을 장착하자 힘이 그림자 병사로 쏟아진다. 기동을 날카롭게 하고 방어를 강화하는 나가 전사 허리띠. 지구력을 끌어올리는 견고한 경압. 마지막으로 적의 방어를 찍고 타격을 증폭하는 희귀 나가 블레이드. 힘이 자리 잡자 병사의 눈에 옅은 보라빛이 켜진다. 그리고 움직인다. 포식자 같은 속도로 돌진해 칼날의 폭풍처럼 탈옥수들을 베어넘긴다. 비명은 시작되자마자 사라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남는다. 수호가 내려온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 쓰러진 몸들 위로 어둠을 흘린다. 그림자들이 풀려나 새 병사로 재형성돼 그의 앞에 무릎 꿇는다. 명령은 단순하다. 도시를 수색해 혼돈 속에 숨은 모든 범죄자를 사냥하라. 곁에서 베이루가 윙윙거리며 매 전투마다 군대가 커지는 광경에 들떠 있다. 수호는 조용히 인정한다. 이 속도면 도시 정리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베이루는 이를 그림자 군주의 진정한 권위라며 감탄하고 수호는 희미한 미소를 허용한다. 그는 한때 이 능력을 의심했다. 이제 진정한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여자와 되살아난 수호자가 마지막 순간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시선을 누그러뜨린다. 빌린 시간으로 허락된 작별. 부가 그림자를 남길 생각이냐 묻자 수호는 동의한다. 병사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최소한 마지막 인사는 받아야 한다. 부는 방금 범죄자들을 압도한 무자비한 모습과는 다르다며 웃는다. 수호는 즉답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림자 네트워크에서 수십 개의 연결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감각에 몸이 굳는다. 그의 목소리가 굳어지며 의미를 알아챈다. 그의 병사 다수가 방금 파괴됐다. 부는 침묵하고 앞서의 흥분은 냉혹한 집중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이 폭동을 일으킨 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고 진짜 배후는 앞 어딘가에 있다. 전장 곳곳에 쓰러진 그림자들이 널려 있다. 강태식은 유령처럼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단검을 번뜩여 무자비하고 정확하게 하나씩 베어 넘긴다. 표정은 냉혹하고 집중은 흔들림 없다. 뒤에서 한동석은 장면을 살피며 의심을 키운다. 그 생물들은 그가 알던 몬스터와 달랐고 어둠으로 녹아 사라지는 방식이 불길했다. 호기심은 곧 짜증으로 바뀌어 태식에게 서둘러 전부 정리하라고 고함친다. 태식의 답은 날카롭다. 자신이 제안했을 때 떠났다면 이 혼란은 닿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그는 스타 파편을 먹고 평범한 A랭크를 넘었다는 오만한 확신에 차 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한다. 남은 그림자들이 멈춘다. 공격 대신 기사처럼 조용히 무릎을 꿇어 군주에게 경배한다. 태식은 순간 얼어붙는다. 익숙한 존재가 어둠에서 나온다. 부의 날개가 들떠 떨리며 선우수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냉랭한 명료함으로 앞을 응시한다. 범죄자들은 즉시 이 검은 병사들을 이끄는 소환자임을 알아본다. 동석은 처음엔 비웃으며 수호를 조롱하지만 레만성에 연관된 수수께끼의 사도들을 묻자 자신감이 흔들린다. 태연한 대화를 가장하며 동석은 태식에게 공격 신호를 보낸다. 그들의 상식으론 소환자는 그림자와 떨어지면 취약하다. 태식이 치명적이고 무음으로 흐릿하게 돌진한다. 그러나 수호는 이미 사라졌다. 태식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
수호는 동석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손을 무겁게 어깨에 얹은 채 보라빛 눈으로 스타 파편의 출처와 도시를 혼돈에 빠뜨린 이유를 요구한다. 압도적 압력 아래 동석의 허세는 무너진다. 수호의 소나귀에 무릎을 꿇고 땅이 갈라지며 고통이 몸을 찢는다. 그제야 고백한다. 파편은 형에게서 왔고 파괴는 그저 유희였다고. 수호의 얼굴에 분노가 스친다. 누군가의 관람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삶이 망가졌다. 동석은 다급히 태식에게 도움을 외친다. 그러나 태식은 망설인다. 볼수록 분명해진다. 수호는 건드릴 상대가 아니다.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한다. 고용주를 버리더라도. 움직이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정신을 침범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압도적이고 차갑고 고대의 목소리가 명령한다. 금빛이 몸을 기어가며 의지를 완전히 덮어쓴다. 이람의 사도가 지배했다. 태식은 강제된 상태로 은신에 사라진다. 수호는 마지막 순간 사리를 감지하고 비켜선다. 빗나간 일격이 대신 동석을 갈기갈기 찢는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 자리에서 그를 분쇄한다. 시체가 쓰러지고 피가 부서진 보도에 극적으로 번진다. 수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공기의 왜곡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부는 즉시 그 힘을 알아본다. 사도는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호를 시험하고 있었다. 수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스타 파편에 주입된 자가 무기처럼 조종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의 주인은 아직 지켜보고 있다. 도시 어딘가 상공에서 동석의 시체 앞에 선 수호는 장면을 말없이 받아들인다. 그림자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태식의 존재감은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강태식은 위장으로 완전히 숨은 채 어둠에 녹아든다. 시야 밖 어딘가에서 잔혹한 미소가 번진다. 풀은 휘고 흙은 갈리며 태식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속도로 이동한다. 수호를 직접 노리지 않고 그림자들을 먼저 노린다. 단검이 보이지 않게 번뜩이며 대응도 못한 채 수호의 병사들을 도려낸다. 각 그림자는 쓰러져 어둠으로 돌아간다. 모두 사라진 뒤에야 태식은 수호에게로 관심을 돌려 보이지 않는 연속 참격을 퍼붓는다. 공기 자체가 갈라지는 듯하다. 수호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서서 듣고 본능에 맡긴다. 발소리에 속삭인 바람에 미세한 왜곡밤에 숨은 호흡의 울림 같은 단서를 포착한다. 이것이 위장 암살자 클래스의 표식이다. 그는 일격을 피할 만큼은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꽂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도시 상공의 고요한 항공기 안에서 이람의 사도는 금빛 눈 하나를 뜬다. 구름 너머로 시선을 뻗어 아래의 싸움을 냉정하게 관찰한다. 스타 파편으로 증폭된 태식은 A랭크의 정점에서 싸우고 있다. 사도의 판단으론 수호에게 승산이 없어야 했다. 그때 목소리가 닿는다. 수호가 차분하고 의도적으로 말한다. 지금까지는 신중함 때문에 모습을 숨겼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저편에서 온 침입자가 소문만큼 강하다면 왜 혼자 움직이지 않고 남을 조종하는가? 수호의 결론은 단순했고 섬뜩할 만큼 정확했다. 사도는 준비하고 배우며 진화하고 있었다. 수호와 똑같이. 지상에서 사도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수호가 손을 들자 그림자가 폭주한다.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른다. 두려움은 없고 결의뿐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숨은 적을 불러내 도전한다. 그가 움직인 순간 태식이 흔들린다. 수호의 그림자가 빈 공기를 향해 덮친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 태식의 눈에 공포가 스친다. 위장이 깨진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마지막 일격이 관통한다. 항공기 안에서 사도는 눈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임태우의 걱정을 받지만 태연히 넘긴다. 그러나 가면 뒤에는 뒤틀린 미소가 번진다. 선우수호는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전장으로 돌아와 수호는 황동석과 강태식의 시체 사이에 선다.
그는 그들을 소환한다. 시체 아래에서 어둠이 솟아 심연으로 끌어당긴다. 잠시 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뒤틀린 형상이 나타나 수호의 의지에 영원히 묶인다. 그는 냉담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오만이 낳은 파괴를 상기시키고 벌로서의 복무를 선고한다. 그림자 창조가 치솟자 밤이 힘으로 물결친다. 어둠 속에서 다른 것이 형성된다. 그림자가 응축돼 실체로 굳는다. 먼저 갑옷, 스윈들러 아머, 내구와 보호에 특화된 레어 등급, 이어 희미하게 빛나는 반지, 킬러즈 링, 착용자를 완전히 은폐하는 영웅 등급, 시스템 메시지가 연속으로 떠오른다. 그림자 아이템 제작이 진전됐다. 영웅 등급 제작 해금, 고유 명령 가능, 아이템 자체가 성장한다. 그는 반지를 선택한다. 빛이 번쩍이며 이름을 부여한다. 시스템이 확인한다. 최초 착용자에게만 귀속되는 레벨링 아이템이며 병사 형태의 스탯을 주인과 공유한다. 반지가 수호의 손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맥동한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친다. 영웅 등급을 넘어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에 다가갈 것이다. 맨 위에 선 남자, 그의 아버지에게 도시의 다른 구역에서 폭력적인 힘의 폭풍이 터진다. 수호의 그림자 병사 하나가 돌진하다 거대한 발톱 손에 즉시 찢긴다. 백윤호가 파괴의 한가운데 선다. 수호의 병사들이 연달아 그의 무자비한 일격에 사라진다. 수호 쪽에서 표정이 굳는다. 그림자와의 연결이 하나씩 끊긴다. 베이루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날카롭게 울린다. 위험이다. 강력한 존재가 곧장 다가온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가다듬는다. 무엇이든 가깝다. 갑작스러운 굉음이 폐허를 찢는다. 건물 벽이 바깥으로 무너지고 먼지가 몰려오며 돌이 쏟아진다. 수호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파편이 부우에 가본 머리에 속빈 소리를 내며 튄다. 짙은 연무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난다. 무겁고 통제된 걸음. 백윤호가 부서진 그림자의 잔해를 아무 무게도 없는 듯 끌고 나온다. 변형된 몸은 근육과 줄무늬 털로 일렁이고 그의 목소리가 거리 위로 울린다. 검은 기둥을 보고 달려왔다고 말한다. 시선이 수호에게 꽂히며 의심이 굳어진다. 수호도 혼잣말로 혼란을 표한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그러나 백은 냉정히 바로잡는다. 그는 몬스터가 아니다. 백호 길드 길드장 백윤호다. 인식이 수호의 눈에 스친다. 변신으로 유명한 백호 최강의 S랭크. 백이 한 걸음 나아오며 발톱이 번뜩인다. 감각이 말한다. 피냄새. 그는 수호의 정체를 요구한다. 수호는 물러서지 않는다. 차분히 답한다. 사람을 살리러 온 헌터다. 이름을 묻자 망설임 없이 말한다. 선우수호. 협회가 자신을 쫓는 것도 안다. 그리고 결백하다는 것도 안다. 백의 웃음이 우르릉 터진다. 수배범이 대놓고 인정하나. 그는 스타파우더와 그로 인해 거의 파괴된 길드원을 언급한다. 순식간에 백의 발톱이 수호의 목에 머문다.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수호는 발톱을 밀어내며 흔들림 없는 톤으로 말한다. 신문할 시간은 없다. 사람들이 죽고 있고 S랭크를 낭비할 수 없다. 백은 순간 당황한다. 수호는 이어 말한다. 단호하고 안정적으로. 먼저 구한다. 망설임은 죽음이다. 그 말이 백의 깊은 곳을 친다. 기억이 떠오른다. 소방관 복장을 입던 과거. 곁에는 수호의 할아버지 성일환이 있었다. 일환의 목소리가 울린다. 먼저 필요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들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구조자의 의무다. 그 이름이 백윤호를 벼락처럼 때렸다. 표정이 풀리고 놀란 목소리가 떨린다. 그 이름이라면 이해가 됐다. 그는 반사적으로 수호의 어깨를 붙잡고 드문 흥분을 드러낸다. 성일환이 늘 자랑하던 그 손자였다. 백의 몸에서 야성의 기운이 가라앉고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다.
이전의 의심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한다. 이제야 이해했다. 수호는 일환의 손자였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보가 울린다. 다리 위 검문소에서 병사 둘이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쥔다. 한 명이 먼 불길을 보며 총알로도 긁히기만 하는 괴물들을 막을 수 있냐고 중얼거린다. 분대장은 말없이 전방을 보다가 무겁게 한숨 쉰다. 명령은 명령이다. 가능하든 아니든 행동해야 한다. 젊은 병사는 침을 삼킨다. 도시의 공기 자체가 적대적으로 변한 느낌이다. 지휘관도 조용히 동의한다. 장면은 다시 백윤호로 돌아간다. 다시 완전 변신한 그는 살아있는 폭풍처럼 거리를 휩쓴다. 발톱이 번쩍이고 근육이 요동친다. 탈옥수들이 쓰러지고 일격마다 지면이 흔들린다. 곁에서 선우수호는 차분한 정밀함으로 전진한다.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이다. 둘의 존재감이 도시를 짓누른다.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다. 거리를 잠식한 재앙을 정화한다. 백이 곁눈질로 씩 웃는다. 소환자치곤 기대를 넘는 힘. 일환의 이름에 걸맞다. 수호는 기억한다. 백은 예전 소방관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일했다. 그 생각에 옅은 미소가 난다. 백은 호탕하게 웃으며 삼촌이라 부르라 한다. 그들은 동네를 하나씩 밀어낸다. 수호가 우려를 말한다. 이렇게 소란이면 범죄자들이 숨지 않겠냐고. 백의 오라가 치솟아 창문을 흔든다. 답은 단호하다. 헌터는 악당을 쫓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민간인을 구한다. 공포가 범죄자를 눌러 주저하게 만들고 그 망설임이 생명을 살린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걸 깨닫는다. 도시 전체를 지키는 부담. 그때 백이 분위기를 가볍게 망친다. 여자친구 있냐고 묻는다. 수호는 당황해 고개를 젓는다. 백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좋다. 딸이 싱글이다. 수호는 말문이 막힌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가른다. 안에서 S랭크 헌터들이 불타는 도시를 내려다본다. 협회장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주시한다. 지상에서는 백미호가 옥상에서 신호한다. 민간인 집결과 대피가 성공했다며 회장은 그녀를 치하한다. 그러나 시선이 좁혀진다. 아래 범죄자들 사이로 검은 형체들이 움직인다. 몬스터인가? 미호는 식별을 망설인다. 회장이 결정을 내리기 전 임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적이면 제거하면 된다. 회장이 말리려 하지만 임은 이미 바람 속으로 나섰다. 헬기에서 몸을 던지며 눈을 감고 포효가 기묘한 정적으로 바뀐다. 다시 뜬 눈에는 치명적인 집중이 깃든다. 스킬이 발동한다. 도시 전역에 옅은 붉은 표식이 지붕 골목잔에 위에 나타난다. 사거리 내 모든 그림자 병사가 조준에 들어온다. 그는 활을 당긴다. 줄이 거대한 힘에 떨리다 풀린다. 화살비가 비행 중 갈라져 비정상적으로 휘며 각자의 표적을 추적한다. 아래에서는 유도 미사일 같은 광경이다. 그림자 병사들이 즉시 꿰인다. 하나씩 터져 빛으로 흩어진다. 수호는 멈춰 위를 올려다보며 공격을 알아본다. 백윤호가 씩 웃는다. 증언이 도착했다. 협회에 헌터가 개입했으니 폭주는 곧 끝난다. 안도가 스치지만 찰나다. 뭔가 이상하다. 임의 시선이 수호에게 고정된다. 차분한 정밀함이 어둡게 뒤틀린다. 슬픔과 분노가 엉켜 초점이 무기가 된다. 마침내 원망의 대상이 눈앞에 있다. 장례식과 묻히지 않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의 진실은 하나다. 스타 파우더가 퍼지지 않았다면 레만송은 살아있었다. 활이 떤다. 이미 놓는다. 화살은 음속보다 빠르게 찍고 온다. 수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른다. 간신히 방어를 올린다. 왜 나를 노리지? 백윤호가 맨손으로 화살을 잡아 부러뜨린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는 시선을 하늘로 들며 표정을 굳힌다. 이미 낙하해 충격파와 함께 착지하고
옥상이 갈라진다. 폭풍 같은 오라를 두른 채 그들과 마주하며 그는 답을 요구한다. 왜 백이 범죄자 곁에 서 있느냐? 백은 침착했다. 오해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임은 듣지 않았다. 임에게 수호는 소환을 거부하고 명령을 무시했다. 그것만으로 유죄였다. 그는 선언한다. 악인이다. 백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수호는 쉬지 않고 민간인을 구해왔다. 그게 어떻게 악인이냐. 단호했지만 논쟁은 임의 분노만 키운다. 또 하나의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백의 뺨을 스친다. 임의 분노가 더 깊어진다. 백이 수호를 감싼다면 둘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라 요구한다. 공기의 압력이 짙어진다. 말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백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완전 변신한다. 오라가 폭발하며 거리 아래가 진동한다. 이미 진정하지 않으면 힘으로 멈추겠다는 뜻이다. 분위기가 숨막히게 변한다. 두 시랭크가 맞선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충돌하며 폐허를 뒤흔든다. 수호는 그 사이에 얼어붙는다. 누가 통제력을 잃어도 구역 전체가 사라진다. 그때 불길이 치솟는다. 거대한 화염의 고리가 소사 전장을 봉인한다. 불길을 가르며 인물들이 들어온다. 최종인 우진철 백미호, 그리고 침묵의 사도도 그림자에 머문다. 최의 목소리가 혼란을 가른다. 전원 중지. 백의 어깨가 풀린다. 이제 설명할 기회다. 그는 솔직히 말한다. 수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성일환의 손자다. 백은 명예를 걸고 수호의 결백을 보증한다. 침묵이 흐른다. 미호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족 연줄만으론 증거가 아니다. 최도 동의한다. 도주자는 도주자다. 임태우의 분노는 더 타오른다. 그는 감정 때문에 명예를 버리지 말라며 백을 공개 비난한다. 사리가 다시 치솟는다. 백은 물러서지 않는다. 여전히 대화를 요구한다. 그때 우진철이 앞으로 나온다. 그의 권위가 무게처럼 내려앉는다. 먼저 대화한다. 다른 이들이 항의하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선이 수호에게 고정된다. 차분하고 절대적인 요구. 결백을 증명할 수 있나? 질문이 뜨거운 공기 속에 걸리고 불길이 원을 에워싼다. 우진철은 침묵에 잠긴다. 예상치 못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왜 전생의 기억이 지금 돌아왔는지 스스로 묻는다. 섬뜩한 가능성이 스민다. 아마도 성진우는 오래전에 이 날을 예견했고 자신들이 없는 날을 대비해 준비했을지도 모른다. 기억은 사라지고 현실이 덮친다. 세계는 재앙으로 기울고 있다. 인류를 삼킬 대전변. 그 중심 어딘가에 수호가 서 있다. 언젠가 홀로 싸워야 할 젊은 헌터. 진철은 마음을 다잡고 권위의 무게로 말한다. 결백을 증명하라.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 확신으로 답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하려는 순간 조종훈이 끼어든다. 지금은 때도 장소도 아니다. 수호는 소환을 거부했고 스타파우더와 연관된 모든 현장에 있었다. 진실을 숨긴 채 레이드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면송의 죽음 현장에 있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임의 분노가 폭발한다. 판결은 이미 끝났다. 즉시 체포해야 한다. 우진철조차 압박을 느낀다. 모든 규정과 보고는 체포가 옳다 말한다. 그럼에도 한 생각을 놓지 못한다. 만약 수호가 이 모든 걸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 명예를 잃더라도 그는 수호 편에 서기로 한다. 수호는 누구보다 먼저 재앙 현장에 도착해 목숨 걸고 민간인을 구했다. 지금 그를 범죄자라 부르는 건 부당하다. 조종훈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회장을 본다. 임태우의 분노는 이미 정점인데도 우진철은 수호를 보호한다. 더 커지기 전 수호가 마침내 말한다. 모두 싸울 필요는 없다. 그의 오라가 폭풍처럼 터지고 그림자가 말려든다. 그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겠다. 방법이 가혹해도. 긴결이 말리려 하지만 임태우는 이미 움직였다.
활이 튀고 화살이 수호의 어깨를 관통한다. 피가 흐르지만 수호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태우의 발밑 그림자가 기어오른다. 순간 수호의 그림자 스킬이 그를 꿰뚫는다. 태우는 쓰러지고 묻혀있던 기억이 폭발처럼 쏟아진다. 전투 전후 잊었던 삶. 조종훈과 백미호가 충격 속에 달려온다. 수호는 상처를 움켜쥐고 비틀린다. 그러나 쉴 시간은 없다.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헌터들이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깨어나야 할 인물은 최종인이었다. 수호가 도약하며 그림자가 폭발한다. 최는 즉각 반응해 타오르는 화염의 폭풍을 소환한다. 소용돌이가 거리를 둘로 가르지만 수호는 그림자를 갑옷처럼 두르고 그대로 주먹으로 돌파한다. 거리를 좁히는 순간 두 개의 공격이 동시에 들어온다. 미호의 발차기와 박도진의 일격, 수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피가 돌 위로 튄다. 그럼에도 그는 희미하게 웃는다. 해냈다. 조종훈의 가슴에서 희미한 그림자 열쇠가 맥동하며 기억의 경류가 그에게도 들이친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압도된다. 임태훈은 떨며 눈물을 머금고 방금 되살아난 기억을 이해하려 애쓴다. 최는 말도 잇지 못한 채 깊이 흔들린다. 그들은 피투성이로 지쳐 있으면서도 서 있는 수호를 바라본다. 수호는 차분히 말한다. 그들이 본 것은 리셋 이전, 한 번 되감긴 세계에서 온 기억이라고. 그제야 최종인은 이해한다. 이것은 성진우와 연결돼 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세계의 운명을 홀로 짊어졌고 지금도 지구 너머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수호는 그 부담의 일부라도 나누기 위해 이람의 침입자들과 침묵 속에서 싸운다. 임태훈은 턱을 굳게 다문다. 말은 기이하고 거의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끌림이 있다. 조종훈은 되살아난 기억을 곱씹으며 표정을 어둡게 한다. 사실이라면 수호의 주장도 허무맹랑하지 않다. 우진철이 앞으로 나서며 절대적 권위로 말한다. 선우수호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자신도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고 그 덕분에 다가올 대재앙을 대비할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수호에게 머문다. 먼저 그의 말을 듣자 공기가 무거워지고 수호가 말하기 시작한다. 외신의 존재, 이텀의 잠복 사도의 암약, 그리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스타 파우더. 최와 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뜬다. 최가 먼저 말한다. 우리가 겪은 사건 대부분이 아타룸과 연결돼 있었다. 임은 주먹을 쥐며 깨닫는다. 그리고 이면성의 죽음까지 모두 이것 때문이었다. 우진철이 엄중한 목소리로 묻는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 수호는 희미하게 빛나는 회복 포션을 열어 마신다. 준비되기 전에 사도가 나를 알아챘다면 아버지의 약점이 됐을 것이다. 먼저 강해져야 했다. 임과 최는 눈을 마주치며 이해가 번진다. 임이 조심스레 말한다. 그렇다면 너도 성진우처럼 성장하는 헌터겠군. 수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최가 갑자기 수호의 손을 잡으며 묻는다. 헌터 차예인이 한때 길드 소속이었던 걸 아나? 수호의 눈이 커진다. 내 어머니 말인가? 어머니도 헌터였다. 얼굴에 존경이 번진다. 가장자리에서 사도의 황금빛 눈이 가늘어진다. 헌터들이 수호의 사명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더 나쁘게는 결집하고 있다. 그는 찡그린다. 대담하군 선우수호. 한편 옆에서 백윤호와 미호는 지켜본다. 백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린다. 오해는 풀렸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수호는 차분히 답한다. 맥락이 없으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 그래서 과거 세계의 기억을 검증하겠다. 사도의 표정이 즉시 어두워진다. 계속되면 드러난다. 그러나 중심에 선 수호는 옅게 웃는다. 이제 모두 이전 세계의 기억을 되찾을 때다. 그는 그림자 던전 열쇠를 들어 올린다. 표면의 희미한 검은 빛이 일렁인다. 백이 눈썹을 치켜들며 낮게 웃는다.
이전 세계의 기억이라. 흥미롭군. 미호는 경계하며 아버지와 수호 사이에 선다. 아버지 위험할 수 있어요. 백은 무시하고 열쇠가 발동되자 수호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림자가 폭발해 둘을 감싼다. 세계가 숨을 멈춘 듯 공기가 무거워진다. 헌터들이 모두 얼어붙어 바라본다. 아버지 미호의 외침이 터진다. 사도는 말없이 지켜본다. 의식이 끝나자 수호가 열쇠를 내린다. 백의 몸이 떨리며 기억의 홍수가 돌아온다. 눈물이 흐르지만 씁쓸한 미소가 남는다. 임태우와 조종우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느낀다. 미호의 충격은 아버지의 강도와 닮았고 이내 결연히 앞으로 나온다. 그럼 저에게도 해주세요. 미호가 속삭인다. 사도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 세계가 정말 리셋됐다면 열쇠는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을 것. 시도 자체가 정체를 드러낼 터였다. 수호는 다시 열쇠를 든다. 몇 초가 흐른다. 미호는 이마를 문지르며 혼란스러워한다. 이거 정말 되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어둠에서 부우가 나타나 더듬이를 딸깍이며 말한다. 젊은 군주여. 어떤 이들은 이 자처럼 과거를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미호는 그를 흘겨본다. 이 약해 보이는 벌레는 뭐야? 부우의 겹눈이 번뜩인다. 약하다고?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여기서 찢어버린다. 수호가 차분히 손을 든다. 설명을 맞춰라 봐라. 개미 장군은 여전히 곤두선차에 말한다. 이전 세계는 만화가 풍부하던 20년 전이었다. 지금과 차이가 나는 건 자연스럽다. 미호의 눈이 커진다. 그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수호의 시선이 그림자 열쇠로 떨어진다. 그는 변장한 사도 박도진에게도 사용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사도가 비웃듯 미소 짓는다. 나 역시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모양이군. 미호의 목소리가 떤다. 그럼 난 이전 세계에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백이 달래려 하지만 자연스레 부녀의 말다툼이 번진다. 우진철이 수호에게 다가온다. 놀랍지 않나? 이것이 헌터 성진우가 선택한 조각이다. 지워졌던 생명들이 이제 존재한다. 감사할 일 아닌가? 수호는 모인 헌터들을 본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람임을 안다. 이른 생명이 다시 존재하는 세계. 수호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울린다. 모두여. 외신의 침공을 허용하면 이 세계는 반드시 멸망한다. 힘을 빌려달라. 나와 함께해달라. 며칠 뒤 국가의 공식 보고가 전해진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교도소 탈옥 사태는 대부분 수습됐다. 탈옥수의 1% 미만만이 미확보 상태. 앵커들은 헌터 협회의 신속한 대응을 전하며 한 헌터의 활약을 강조한다. 목격자들은 검은 인간형 존재가 사상자를 크게 줄였다고 증언한다. 화면에는 그 장면이 포착되고 그 존재는 괴물이 아니라 민간인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도착한 2급 헌터 성우의 스킬이라고 설명된다. 먼 곳에서 황동수가 방송을 보며 분노를 키운다. 영웅이라는 말이 울릴수록 턱이 굳고 사리가 눈에 번뜩인다. 선우 수호, 내가 간다. 헌터 협회에서 수호는 TV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묻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진철은 차분히 답한다. 미리 조율했다. 제각성은 드물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대중은 받아들일 거다. 조종이는 지친 얼굴로 안경을 고친다. 더 숨기고 싶지 않다. 그는 진지하게 수호를 본다. 설마 스스로 성장형 헌터라 공개할 생각은 아니겠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는 혼란을 부른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판단한다. 이레귤러는 늘 미움받는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귀 기울인다. 조종이는 날카롭게 이어간다. 내 목표는 셋이다. 첫째 아버지와 나란히 설 만큼 성장하는 것. 둘째 외신에 맞설 수 있는 헌터들을 결집하는 것. 그리고 셋째, 목소리가 낮아진다. 우리 사이에 숨어든 이름의 사도를 쓰러뜨리는 것.
수호는 주먹을 쥐고 결의를 불태운다. 그 목표를 이룬 뒤 지금도 우주에서 홀로 싸우는 아버지를 도우러 갈 것이다. 조종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집중한다. 세계의 힘을 모으려면 열정만으론 부족하다. 이미지와 설득이 필요하다. 마음을 움직이고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 수호는 잠시 멈춘 뒤 고개를 든다. 결의가 돌아온다.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건 나를 돕겠다는 뜻인가요? 답하기도 전에 백윤호가 탁자를 내리친다. 천둥 같은 소리. 당연하지. 그는 단호하다. 넌 성일환 대장의 손자이자 성진우의 아들이다. 인류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네 행동이 나를 움직였다. 오늘부터 백호 길드는 내 편이다. 조종이는 안경을 고치며 차분해진다. 진우조차 아타롬과 싸우며 고전했다.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지구가 파괴되는 걸 지켜보진 않겠다. 헌터 길드도 지원한다. 우진철은 말없이 주먹을 쥔다. 백과 조종인이 설득된 지금 남은 건 리퍼 길드의 임태주뿐이다. 그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다. 분명히 말해라. 차갑다. 이민을 죽인 게 정말 너냐? 백이 버럭한다. 왜 또 그 얘기를 꺼내? 수호가 손을 들어 진정시킨다. 내가 죽였다. 단호하다. 임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 그럼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수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는 아타룸의 사도에게 빙의돼 있었다. 이미 의심을 담아 더 캐묻는다. 그럼 왜 그에게 접근했지? 아타룸과 협력 중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수호가 설명한다. 정보를 얻으려 했다. 그럼 왜 협력했나? 임이 묻자 수호는 고개를 약간 젓는다. 그건 모른다. 임은 시선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다. 나는 이미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안다, 수호.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침묵을 깨고 수호가 말한다. 혹시 임 헌터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그의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임은 얼어붙는다. 수호가 조용히 이어간다. 마지막에 이만성은 웃고 있었다. 임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웃었다고. 그렇다. 수호는 시선을 고정한 차에 답한다. 그 미소가 희열이었는지 놓아버림이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내겐 씁쓸했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은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쉰다. 이만성. 끝까지 이기적인 자식. 리퍼 길드도 협력하겠다. 우진철은 옅은 미소를 허용한다. 수호는 혈통이 아니라 진심과 행동으로 3대 길드의 협력을 얻었다. 수호는 자세를 바로 하며 가슴이 조여온다. 성진우 아래에서 하나로 뭉쳐 싸우던 과거의 기억이 스친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결연히 말한다. 계획을 설명하겠다. 앞으로의 첫 단계다.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우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눈에 충격이 스친다. 백윤호는 입을 벌리고 임태주는 굳어버린다. 조종인마저 흔들린다. 우진철은 심장이 뛰는 가운데 생각한다. 성진우의 아들. 어쩌면 수호는 헌터협회 내부에 피해 폭풍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림자 던전의 심연에서 수호의 몸은 가혹한 훈련의 압박에 떤다. 땀에 젖은 채 어깨를 짓누르는 중량을 밀어낸다. 아미트가 산처럼 뒤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수호가 소리내새며 백을 외치자 다리가 심하게 떨리다. 마침내 힘이 풀린다. 그는 포효하며 차가운 바닥에 무겁게 쓰러진다. 시스템 알림이 뜬다. 11 퀘스트 완료. 곧이어 보상 지급. 완전히 탈진한 수호는 헐떡이며 땀이 고인다. 에셀과 그레이가 달려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곁에 선다. 거대한 아미트는 침묵하지만 자부심이 묻어난다. 처음엔 기본도 힘들어했다. 이제는 혼자 해낸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점을 열며 몸을 일으킨다. 솔직히 이 훈련을 걸으면 몸이 무겁고 가라앉는다. 그는 회복 포션을 단숨에 마셔
근육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지친 미소로 말한다. 잘했다, 아미트. 에셀은 붉은 눈을 좁히며 본다. 젊은 군주는 많이 변했다. 몸이나 만화뿐 아니라 아버지가 걷던 길을 닮아간다. 회복을 마친 수호는 어깨를 굴리며 일어난다. 밖에서 할 일이 있다. 다들 잘 있어. 에셀과 그레이는 놀란다. 벌써가 에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수호는 미소를 유지한다. 이제 더 바빠질 거다. 오늘 필드형 던전을 하나 정리할 생각이다. 그는 S랭크들과 회장을 만났던 걸 떠올린다. 스타파우더 공장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 전역의 필드 던전 정리에 협력을 요청했다. 다른 길드의 반대가 있을 거라 했지만 조건을 제시했고 그 대가로 협력을 약속받았다.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며 검은 포탈이 열린다. 이제 그 조건을 지키겠다. 그는 손을 흔들고 들어간다. 에셀은 몸을 기울인다. 그럼 나도 도울게. 필요하면 불러줄 거지. 수호의 마지막 말이 기대를 끊는다. 필요할 때 부른다. 문이 닫히고 아미트 에셀 그레이는 빈 공간을 보며 얼어붙는다. 디랭크 필드 던전에서 미호의 목소리가 긴 공기를 가른다. 길드장들은 무슨 생각이야? 모든 필드 던전 소유권을 한 헌터에게 넘기다니. 길드 수익에 미칠 영향은 생각했나?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선우 수호는 도대체 누구야? 아이나 S랭크 지원도 요청 안 했어. 우리를 인원 채우기로 데려왔을 뿐이야. 선주는 옅게 웃으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그래도 묘하게 끌린다. 혼자서 타격, 채굴, 운반까지 다 하는 헌터라니. 조금도 궁금하지 않아. 미호는 짜증 섞여 혀를 찼다. 쉿. 과장처럼 들리지만 속은 끓었다. 아버지마저 과거 세계 이야기를 믿다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준의 생각은 더 조용하고 날카로웠다. 레벨업하는 헌터라. 길드장 조종훈 말이 진짜인지 보자. 사도는 멀리서 지켜봤다. 황금 눈이 가늘어지며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천둥 같은 진동이 산비탈을 울렸다. 먼 곳에서 먼지가 치솟았다. 미호의 눈이 커졌다. 설마? 준도 같은 표정이었다.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잠시 후 의심은 산산이 깨졌다. 던전 입구에서 수호가 나왔다. 차분하게. 갑옷은 햇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뒤엔 그림자 병사들이 행진했다. 어둠에서 태어난 압도적 군세. 수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다. 기다리게 했나 보네. 그는 마치 아침 운동 끝낸 듯 가볍게 말했다. 던전을 혼자 클리어한 게 아니라는 듯. 보스는 빨리 잡았는데 마정석 채굴이 느렸어. 그는 무리를 보며 미소를 키웠다. 오늘 3군데 더 가고 싶어. 다음 필드 던전 갈까? 미호와 주는 심장이 뛰며 멍하니 섰다. 그의 속도와 실력을 이해 못했다. D급이어도 1시간도 안 걸렸다. 둘의 생각이 동시에 울렸다. 사도는 그림자 속에서 입술을 다문 채 봤다. 수호의 성장, 길드들의 결집, 통제 밖으로 커질 수 있다. 장면은 회의실로 바뀌었다. S급 헌터들과 우진철 회장이 모여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불안이 깔렸다. 모든 필드형 던전을 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게 옳은 판단인가? 최장은 손을 모으며 물었다. 그곳은 만화석과 마물 소재의 핵심 공급원이다. 걱정이 얼굴에 새겨졌다. 포기하는 자원을 생각해봐라. 비균호가 따뜻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깼다. 그는 최의 어깨를 쳤다. 최, 넌 탐욕의 화신이야. 반 농담으로 말하다 진지해졌다. 하지만 이임이 세계를 부수면 돌이나 돈이 무슨 소용이냐. 세상이 타면 전부 무가치다. 최는 림주, 사신 길드장을 봤다. 림주의 표정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칼 같았다. 그 필드 던전에서 스타파우더 공장이 나왔다. 그 물질은 반드시 없앤다. 레만성이 그렇게 된 원인이다.
최의 생각은 다른 공포로 옮겨갔다. 과거 마주한 거대 외계 위협들, 저 세계의 적도 같은 규모라면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백도 고개를 숙였다. 그 압도적 힘을 떠올리며 우진철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불안을 끊었다. 걱정 과해. 이건 피할 수 없다. 수호라면 된다. 그는 잠시 멈췄다. 현실 문제로 옮겼다. 이 계획은 필드 던전 수익에 의존한 길드들의 강한 반발을 살 거다. 이전 세계 기억이 없는 미호나 박도장 같은 헌터를 설득하긴 쉽지 않다. 별 넘어 침공을 쉽게 믿지 않는다. 수호의 보랏빛 눈이 회장을 보며 좁혀졌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죠?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우진철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 있다. 그는 세계 최강자들처럼 이름을 불렀다. 미국의 토마스 안드레, 중국의 루장, 인도의 세다르트 부친, 개인 전력이 국가급인 헌터들, 사람들은 그런 인물에 모인다. 의미는 분명했다. 수호가 국가급 인정을 받으면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도덕이 아니라 흡인력이다. 수호는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결의가 얼굴에 빛났다. 규모는 크다. 하지만 준비됐다.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한 달이면 누구든 설득할 만큼 강해진다. 무시 못할 힘이 된다. 우진철은 분위기를 업무로 돌렸다. 지금은 앞의 전투에 집중해라. 그는 넓은 집회장으로 통하는 무거운 문을 열었다. 조, 장인, 림주, 비균호가 뒤따랐다. 문 너머엔 지역 길드 대표들이 기다렸다. 양요의 에저 클라우드 길드, 연당현의 왕 길드, 호소의 데순스, 딘 길드 인원들, 회관엔 긴장한 기운이 웅성였다. 위엄과 보상을 저울질하며 우진철은 군중을 지나갔다. 생각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수호의 성장과 그에 의존한 세계를 위해서다. 결정은 내려졌다. 작업은 곧 시작됐다. 수호의 성장의 길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난다.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48화부터 56화까지였다. 시청해줘서 정말 고맙다.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직 구독 안 했다면 구독해달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다.